네, 오늘 5장 나가도록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수요일 날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장 오늘 다 나갈 거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객체막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지를 배웠다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은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형태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관계 데이터 모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의 용어를 좀 많이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뭐 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약간 개념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ER 다이어그램에서 뭐 학생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로 이제 표현을 하려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 객체가 있었잖아요. 객체가 있고 관계가 있고 등등했는데 기본적으로 객체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테이블, 햄과 연로된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래와 같이 아래는 도서 객체고 도서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도서 번호, 도서 이름, 뭐 출판사 가격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올 텐데 용어들 한번 보자면 자 도서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튜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데이터 샘플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 하나씩을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들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도서 번호 1부터 5번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5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있겠죠. 이 하나하나 튜플들을 묶어놓은 이 형태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도 하고 그거를 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인스턴스, 외연 다 비슷한 용어고요. 자, 그럼 행에서는 튜플, 행, 뭐 인스턴스 이러한 형태의 개념이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속성도 있겠죠.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뭐 개체가 기체 관계 모델에서 이런 하면 여기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러한 형태의 속성들을 또 우리가 표기를 할 건데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4가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속성이라고 하고 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스턴스처럼 얘네들을 묶어놓은 어떤 구조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스키마라고 얘기하고 아까 외연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내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이런 형태의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어떤 강사 릴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뭐 4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관리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 약간 그런 약속 같은 수학적인 표현을 약속을 좀 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적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이게 뭐 아까 ID 네임 이런 거죠. 그래서 ID가 있고 뭐 네임 자,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를 정의했을 때 자, 얘네들을 릴레이션 스키마 같은 경우는 그럼 얘네들을 묶어넣어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속성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릴레이션 그 구조 스키마가 되는 건데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그 이름을 우리가 라지 R로 그 구조를 R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는 해가지고 이렇게 괄호에다가 안에들을 이렇게 적어줘서 이러한 형태로 그런 스키마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인스트럭터 땡땡 인스트럭터는 바로 열고 ID 네임, 디파트먼트 네임, 셀러리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형태를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는 아래에 있는 자 이 형태 이 전 페이지에 있는 이 형태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기법, 수학적인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인 스키마가 이제 딱 스키마는 구조죠. 구조가 딱 있고 그럼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인스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값들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이렇게 스몰 r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라지 r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몰 r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거기 있는 인스턴스 릴레이션 안에서 각각 하나는 튜플이 있겠죠. 그래서 튜플은 이 스몰 r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튜플이라고 하고 테이블로 한 행씩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스키마, 인스턴스는 아까 말한 인스턴스가 있고 그 안에 튜플이 있는 이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테이블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릴레이션 내에서도 어떤 관계가 있고 릴레이션 간에도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뭐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릴레이션 간 관계는 어떤 거냐면 뒤에서 바로 나오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쇼핑 뭐 도서 책 판매 쇼핑몰을 제가 지금 뭐 만든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도서와 관련된 테이블이 있고 고객과 관련된 릴레이션이 다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고객이 어떤 뭐 책을 샀는지 뭐 이런 거를 주문 내역을 관계를 통해서 있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아래 있는 것처럼 뭐 주문과 같은 형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도서 번호랑 고객 번호 이것들을 따로 가져오면서 누가 어떤 고객이 어떤 도서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까 좀 전에 전반적인 구조였다면은 그래서 구조에는 또 하나 속성들이 다 또 있다고 볼 수 있죠. 속성은 어트리뷰트이고 그다음 몇 가지 특성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도메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아마 뒤에도 설명이 나올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읽어보면은 each attribute 각각의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허용된 밸류 값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점이라고 할게요. 학점이라고 하는 attribute가 있을 때 학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에이플 A0부터 해서 뭐 D0도 있고 F도 있고 자, 이 알파벳들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허용하고 있는 어떤 그 정의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점은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뭐 평균 평점은 뭐 0에서 4.5 사이라던가 등등 이런 형태를 도메인이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들이 분포하고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attribute value들이 atomic 해야 된다라고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형태로 넣어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혼합 속성 뭐 등등 이런 거 같지만 그런 거에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형태로까지 해서 넣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널값은 뭐 허용할 때도 있고 안 허용할 때도 있지만 얘는 unknown value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널 밸류가 있을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연산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접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릴레이션의 한 줄 한 줄들은 우리가 튜플 하나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뒤에 한국말로 다시 나오지만 도메인은 모든 값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적합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새로운 데이터를 넣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도메인을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학점을 입력하는데 제가 뭐 A, B, C, D가 아니라 뭐 E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K를 넣는다거나 등등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학교 시스템에서 뭔가 오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돼서 넣는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 타입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인트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캐릭터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널값은 모르는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수랑 카디널리티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차수는 속성의 개수를 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카디널리티는 투플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플 전체는 카디널리티가 5다. 그럼 여긴 데이터 행이 5개가 있구나. 투플이 5개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도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릴레이션이 이렇게 구성되면은 얘네들은 오더가 없다는 사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일 위에 뭐 아인슈타인이 있고 뭐 우가 있고 뭐 살리드라는 사람이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지 뭐 위에가 있다가 더 중요하고 뭐 데이터가 더 먼저 수집됐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수집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따로 수집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릴레이션 데이터들 간에는 따로 이렇게 순서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열과 행이 있고 열 속성 애트리뷰트 다 비슷한 말이고 행은 튜플과 비슷한 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건 또 도메인은 여기 적립금 뭐 인트로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차수가 6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 열이 6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이비 뭐 이름 등등 해서 6개가 있고 지금 데이터가 4개가 있잖아요. 애플, 바나나, 뭐 캐럿, 오렌지에서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4개다. 이렇게 쉽게 용어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뭐 계속 사실은 저희가 그 다른 몇 가지 책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네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키마, 이 구조를 얘기한다. 속성 도메인 이런 형태를 네포라고 한다고 하고 인스턴스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들의 모음을 우리는 웨연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래 뭐 정적인 특징, 뭐 동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키마는 어떻게 이 테이블의 구조죠, 그렇죠? 테이블의 구조상 우리가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당연히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그건 복잡한 일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한 줄 한 줄씩 추가되거나 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훨씬 더 동적으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스키마를 건드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카디널리티 데이터 5개, 그다음에 차수 4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포 외연이라고 한다라고 용어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이 릴레이션이 가져야 하는 특성 중에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속성값이 아까 말했지만 단일값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토믹 밸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6번째 뭐 피겨 교본, 피겨 기초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도서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허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쪼개질 수 있는 데까지 쪼개서 넣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튜플 같은 경우 릴레이션에 있는 튜플은 중복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2개 있으면 사실은 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다른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키라고 하는 것을 로 관리해가지고 서로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다 구분을 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5번 피겨 규번 구스포츠 8,000원이 2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값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회사원과 학생 이 사람이 직업이 뭐 2개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컴마로 넣는 것이 아니라 따로 빼가지고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다중값도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쪼개질 수 있는 데까지 다 쪼개서 넣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도 보면은 뭐 스키마 인스턴스 계속 얘기했죠. 스키마는 구조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인스턴스는 우리가 여기 실제로 있는 데이터베이스 샘플들의 구성들 모아놓은 것들이 인스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는 구조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성들 튜플의 유행성 그래서 튜플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키가 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튜플의 무순서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튜플도 그렇고 속성도 그렇고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원자성 어토믹에서 원자값 가장 쪼갤 수 없는 그래서 분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합 속성 등등 이런 것들 다 분해해서 넣어야 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용어를 좀 배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개체 관계 모델 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장을 할 거고 그럼 그 릴레이션에 행도 있고 뭐 투플이 있고 그다음에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원자성, 뭐 보순서, 유의성 등등을 가져야 한다까지 배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테이블 형태로 그냥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로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튜플의 유일성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지난번에 배운 키라고 하는 값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밑줄 친다 이렇게 봤는데 자, 이 키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릴레이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그 속성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를 어떻게 포함하냐,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바꾸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긴 하는데 자,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튜플의 데이터 샘플들이라 했죠. 데이터 샘플들 하나하나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성일 수도 있고 또 보는 게 속성일 수도 있고 속성들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뭐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학번 뭐 이런 게 이렇게 학번, 뭐 주민번호 이렇게 서로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키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학번 자체도 우리가 어떤 키라고 볼 수 있지만 학번이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학번이랑 예를 들어서 이름,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또 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학번 가지고 모두가 구별이 되면 학번 이름 두 개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구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키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속성들의 집합의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집합도 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중복된 튜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값이 두 개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만 각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하나가 있지 않더라도 두 가지 조합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서로 값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가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릴레이션 간 관계를 맺는데도 사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외래 키라고 조금 뒤에 바로 설명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학생 고객이 뭐 책을 주문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떠한 고객이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따로 우리가 뭐 주문 번호를 관리해서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고객 번호를 가지고 1번 고객이 뭐 3번 책을 구매했구나 이런 형태로 관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뭐 이름으로 관리하면은 분명히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형태의 값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키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키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5가지 뭐 기본키, 후보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학번처럼 모든 투플이 서로 다른 키를 가져야 한다. 유니크네스, 유일성이 존재하고요. 그럼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최소성, 미니멀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번 정보만 있어도 되는데 학번 이름 주소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구별이 될 거예요. 근데 좋은 키라고 하면 당연히 쓸모없는 정보는 다 빼고 정말 중요한 정보만 가지고 좀 미니멀하게 정말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꼭 최소한 필요한 속성들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왼쪽에 있던 뭐 슈퍼키, 뭐 후보키 등등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봤던 예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객이 있고 도서가 있으면은 자, 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미 같은 경우 보통 키가 될 수 있는 게 고객 번호, 자, 이런 형태가 키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또 키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주소랑 핸드폰, 뭐 이 두 개를 묶어도 키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 같은 경우도 도서 번호 이런 걸로 키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주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고객이 어떤 도서를 샀는지에 대한 정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고객 번호를 할 때 고객 번호를 쓰는 게 좋겠죠. 아마 이름 쓰면 아까 말했지만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뭐 주소를 써도 같은 주소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객 번호랑 도서 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다른 대체들, 서로 간의 다른 뭐 릴레이션들끼리 연결을 좀 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는 꼭 이렇게 보통 이렇게 키를 가지고 연결하는 예제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주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봤을 때 그럼 여기에는 어떤 지금 또 키가 있는지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번호랑 도서 번호 예를 묶어가지고 키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한 고객이 여기서 안 보이긴 한데 한 고객이 뭐 도서를 두 번 주문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고객 번호, 도서 번호, 뭐 주문 일자까지 해서 뭐 키를 구성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는 키를 뭐 조합해서 아마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것들을 키라고 하는데 자, 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자, 키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갖춰야 된다고 했죠. 키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유일성과 그다음에 최소성이었나요? 한국말 이름이 미니멀리티, 최소성,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은 유일성이 더 기본인 거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우리는 슈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최소성은 상관없이 유일성만 만족하는 속성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까 뭐 보면은 고객 뭐 아이디라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이디가 있으면은 아이디랑 고객 이름이랑 묶어놓은 이 형태의 집합들도 당연히 슈퍼키죠. 왜냐하면 고객 아이디만으로도 구별이 되는데 고객 이름까지 같이 활용해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가지의 조합은 다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늘어날 수 있죠. 아이디 이름, 지금 뭐 아이디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아이디 핸드폰 등등. 그래서 슈퍼키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고객 이름과 주소를 같이 쓰는 사람이 아마 없겠죠.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고객 이름과 주소를 같이 해가지고 또 만족하는 이 형태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레이션의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슈퍼키는 굉장히 많겠죠. 그냥 아이디를 포함해서 모든 것도 다 가능하고 주민번호도 지금 키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번호도 엄청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하나로는 뭐 안 되지만 뭐 묶어서는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릴레이션의 예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유일성만 만족하는 게 슈퍼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키가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최소성도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소성을 또 만족하는 얘까지 만족하는 것들은 우리는 후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키가 뭐가 있냐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요. 고객 이름과 주소. 이 형태도 후보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들어드렸던 예시. 자, 고객 아이디랑 예를 들어서 이름. 자, 이렇게 묶인 것도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슈퍼키는 맞았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후보키는 아닌 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고객 아이디만으로도 당연히 모든 것들을 구별 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뒤에 있는 이름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딸려 나온 거죠.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렇게 약간 좀 거추장스럽게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슈퍼키는 되지만 후보키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성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고객 이름과 주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여기랑 뭐가 좀 다르냐면은 자, 고객 이름의 같은 경우 얘 자체가 이 자체로는 유일성이 보통 없죠.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저희 항상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주소도 그 자체로는 유일성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뭐 같은 집에 사는 분들이 다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각각은 유일성이 없지만 합쳤을 때는 유일성도 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성도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뭐 하나라도 더 뺐다가는 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후보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예시에서는 아까 후보키가 지금 보면 고객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주민번호도 될 수 있고, 아마 뭐 이름 주소 같이 묶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문 릴레이션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주문.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예시인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고객 번호랑 도서 번호 각각은 서로 한 고객이 여러 도서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 책이 다양한 사람한테 팔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떤 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고객 번호랑 도서 번호 둘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은 것이 뭐 후보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키는 둘 다 만족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후보키 중에서도 뭐가 가장 좋은지를 옥석을 가려놔야겠죠. 자, 그게 바로 기본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키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I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 키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라고 봤을 때 뭐가 있냐면은 보통 당연히 키니까 고정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널값도 허용되지가 보통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널값이 있으면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학번으로 여러분들 관리할 수도 있고 이메일 주소로도 관리할 수 있는데 뭐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뭐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바뀌는 결과 이게 키가 바뀌어 버리면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키는 변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학번을 쓰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키로 안 쓴다. 그러니까 키긴 하지만 기본 키로 안 쓴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속성도 적으면 좋겠죠. 뭐 집합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 나오면 좋겠고 당연히 문제 발생 소지가 없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서 지금 고객이라고 하는 지금 릴레이션에서는 고객 번호가 키구나, 도서에서는 도서 번호가 키구나, 이렇게 밑줄로 표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후보 키 중에서 자, 기본 키를 뽑았어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뽑았다면은 자, 나머지가 또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대체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되지 못한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키 밑줄 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대체 키라고 이름을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들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기본 키고 여기도 아이디가 기본 키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관계성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키라고 하면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을 만족하는 것은 슈퍼키. 그 중에서 최소성, 쓸모없는 것들은 다 빼는 경우가 후보키.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메인으로 쓸 것은 기본 키로 해서 기본 키는 밑줄을 우리가 쓴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탈락한 애들은 대체 키. 이렇게 이 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외래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뒤에 거 보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외래키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계나 이 모든 데이터들은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래키는 뭐냐면은 기본 키를 참조하는 어떤 속성 또는 속성들의 또 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이 어떤 걸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주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주문 고객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 주문 고객은 당연히 우리 회사에 가입된 사람들의 아이디 중에서 연결을 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주문을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름 같은 경우로 관리한다. 키가 아닌 것으로 관리하면은 우리 뭐 회사에 같은 이름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이 주문했는지 저 사람이 주문했는지 관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릴레이션 간에 연결을 해줄 때는 기본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외래 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외래 키를 가진 릴레이션은 우리가 참조하는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 거는 참조되는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참조되는 게 뭐예요? 그럼 고객이 지금 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래 키가 있는 기본 키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고객, 그다음에 외래 키를 가진 릴레이션은 우리가 아래 주문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릴레이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조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참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참조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서로 간에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서 조금 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똑같이 고객이 있고 주문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자, 주문 릴레이션에 보면은 주문 번호가 저 번호가 주문의 기본 키죠. 기본 키는 이거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주문했는지 자, 주문 고객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애플 캐럿 바나나로 관리하는 이유가 참조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아이디가 윗부분에 기본 키로 작동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문 고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을 좀 바꾼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특성 관리할 때 관리자가 편하게 우리가 뭐 이름이야 바뀔 수 있어요. 이름이야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도메인은 갖다 하죠. 도메인 아까 얘기했죠. 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도메인은 뭐냐? 주문 고객은 고객 아이디들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들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도메인은 같게 아이디 내에서 우리가 골라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외래키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두 개를 잇는 상담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는 상담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교사랑 상담을 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외래키가 학번은 위에 있는 학번으로 하고 상담 교수는 아래에 있는 교사 번호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기본 키로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지금 기본 키를 쓰고 있잖아요. 학번과 상담 교사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지금 키로 쓰고 있는 게 밑줄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외래키를 통해서 연결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릴레이션에서 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 지난번에 뭐 순환 관계, 일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은 개체 내에서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추천 고객이 이렇게 있을 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 키가 같은 도메인을 써서 고객 아이디에 대한 도메인이긴 하지만 여기는 중복도 허용되고 당연히 널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외래 키이기 때문에 기본 키랑 다르게 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래 키도 당연히 널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그림도 똑같은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도서 고객이라고 했을 때 외래 키로 고객 번호랑 도서 번호로 참조를 해서 연결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키를 쭉 봤는데요. 그래서 키 아까 말했지만 슈퍼키, 자 유일성 가지고 있는 건 슈퍼키. 그다음에 거기에 좀 쓸모없는 애들도 다 뺀 게 후보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우리는 기본키라고 하고 나머지를 대체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네 개는 조금 다르지만 서로 연결할 때 있는 기본키를 참조해서 연결할 때 그러한 속성이나 속성들의 집합을 우리는 외래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키를 통해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것들은 다 많은 릴레이션들은 다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관계 프로젝트 모델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결함이 없다 해서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정확하고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DBMS 자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래에 써 있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인데 설명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도메인을 설정을 하죠. 아까 점을 입력할 때 뭐 F부터 뭐 D로부터 A+까지 입력하지만 E나 K나 뭐 다른 알파벳이 넣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식, 뭐 형식이나 뭐 너를 허용할지, 뭐 기본값은 뭐로 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도메인을 내가 사전에 설정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제약 조건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지켜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기본키 제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당연히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릴레이션 다소로 구분이 가능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키를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본키는 당연히 널 값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한 가지의 값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본키가 있고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도 참조할 때 기본적으로 외래키를 통해서 다른 릴레이션의 어떤 속성과 연결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기본 키랑 도메인이 동일하게 연결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뒤에서 있는 자식 릴레이션이 변경될 때 부모 릴레이션의 제약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거는 연결할 때 당연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뒤에 예시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뭐 학생이 있고 학번이 있어요. 학생이 있고 학과가 있어요. 그럼 보통 그럴 경우에는 학생이 참조해서 어떤 학과를 다니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값이 변경될 때 당연히 서로 도메인을 지키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뒤에 예제를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야 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고, 자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참도 무결성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할 건데,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아까 봤지만 기본 키가 있어야 한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SQL 쿼리 가지고 뭐 데이터를 넣거나 수정할 때 어떻게 이 조건이 작용되는지를 볼 건데요. 그래서 삽입, 수정, 삭제를 할 때 어떨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아까 말한 형태인데, 자 왼쪽에 있는 이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501 남슬찬 1001이라고 하는 학생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50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삽입을 거부하고 삽입 금지가 돼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 키 값이 같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 초신수의 학번을 501로 또 바꾸고 싶다라고 해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거나 아니면 널로도 수정이 당연히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삽입과 수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삭제 같은 경우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값이 널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 값이 같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뭐 추신수라고 하는 학생이 뭐 자퇴를 한다 그러면 그냥 얘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당연히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자,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나오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래키를 연결할 때 외래키에서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지금 주문 릴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자, 주문 릴레이션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주문 고객이라고 하는 외래키를 설정해서 지금 고객 릴레이션에 고객 아이디 이 부분을 참조해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하나 알 수 있는 게, 지금 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 아이디 중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도메인이 다른 거잖아요. 아래는 체리가 있는데 위에는 체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이 체리라는 값이 안 들어갔구나, 아니면 이거 뭐 널 값으로 바꿨구나, 뭐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값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아래 같은 경우는 외래키에 차라리 널 값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널 값은 가능합니다. 널 값을 가져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기본 키에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지만, 아래 있는 여기에는 널 값으로 해가지고 뭐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자, 여기서 또 정의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학생과 학과의 예시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정보가 있고 이 학생이 어떤 학과에 다니는지는 학과 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코드가 어떤 학과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학과인지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참조받는 애 있죠. 참조받는 이것을 우리는 부모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릴레이션은 지금 학과 코드처럼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거고, 외래키로서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는 자식
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형태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삽입 볼게요.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이 그림처럼 참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새롭게 학과를 추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01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문학과 이것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딱히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여기 아무도 없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는 이렇게 넣는 것은 그래서 부모 릴레이션에는 특수를 삽입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의 여기다가 뭔가 추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 뭐 513에 뭐뭐에 학과를 하는데 학과에서 우리가 이 학과 코드 이 부분에 없는 값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01 값을 넣어요. 그러면은 메르키 값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삽입이 금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좀 이 자식 릴레이션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막아서 우리가 무결성을 좀 지키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삽입이 이러면 삭제도 나오겠죠. 자, 삭제하고자 할게요. 자, 삭제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삭제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학과가 없어져요. 삭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지성이라고 하는 박지성 추신수 이 사람은 지금 학과 코드 1001번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학과를 삭제하고자 하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연결돼서 뭔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부모 릴레이션에서는 조금 더 삭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몇 가지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수인수 이 학생이 자퇴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삭제해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딸린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삭제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 릴레이션을 삭제하는 것은 뭔가 지금 복잡하다. 다 엮여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학과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컴퓨터 학과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하지 못하게 작업을 중지합니다. 못 없애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근데 정말로 없애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자식 릴레이션에 관련 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자, 컴퓨터 학과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컴퓨터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그냥 다 한 번에 삭제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처리의 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우리가 컴퓨터 학과가 없어지지만 우리는 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형태로 아니면은 초기에 아니면 우리는 컴퓨터 학과 학생을 뭐 전기전자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설정된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해가지고 디폴트 값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학과가 없다고 해라. 그래서 널 값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골라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삭제할 때 조금 복잡하다는 예시였고, 그다음 수정을 볼 텐데 사실 이 수정은 어렵지가 않은 게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게 삭제하고 삽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삭제가 조금 더 까다롭고 그다음에 자식 같은 경우는 삽입할 때 참조하는 도메인이 서로 맞아야 한다라는 형태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보는 거는 아까 봤던 네 가지 조건을 보통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데 뭐 처음에 restricted라고 하는 것은 삭제 거부, 삭제를 없앤다. 그리고 다 같이 없어지는 것은 cascade. 그래서 cascade가 보통 폭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통 없을 때 연쇄적으로 다 그냥 처리하는 경우를 cascade라는 형태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학과가 없어지면은
학생도 그냥 없애줘라 라고 하는, 같이 그냥 다 없애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디폴트 값은 아까 말한 뭐 컴퓨터 학과는 뭐 전기전자로 가득히 했다 뭐 이런 형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널 값은 그냥 없는 채로 있어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데이터 모델 전반적으로 다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은 게, 아까 뭐 릴레이션, 트리플 등 다양한 용어들을 배웠는데요. 그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계속 그러한 형태의 용어들을 쓸 거기 때문에 용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뭐 정규화 할 때도 키로 쓰고, 키가 어떻게 되면은 저렇게 되고 뭐 등등 배우기 때문에 키에 대한 정의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래키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때 좀 몇 가지가 복잡한데, 그래서 참조 무결성과 대체 무결성, 제약 조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은 제가 휴강을 하고 나중에 온라인 강의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